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식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입니까? 혹은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온 재산과 인간관계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확신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오히려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단 하나에만 기대어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고 가족이 곧 안전망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으며 누구도 누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배우자보다도 자식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5가지 기둥.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시작해야 할 첫 번째 기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크게 아픈 데도 없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어. 굳이 지금 운동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특히 근육은 가만히 두면 계속 줄어듭니다. 더 무서운 건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느끼게 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계단이 오늘은 힘들고 얼마 전까지는 가볍게 들던 물건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늦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체력도 좋고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어서 운동이라는 걸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습니다. 주변에서 운동 좀 하시라고 해도 웃으면서 나는 괜찮다며 넘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점점 커졌고 결국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평지를 걷는 것도 버거워졌고 마트 하나 혼자 가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내 몸을 내가 못 움직이는 건 정말 억울하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노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면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몸입니다. 여러 조사에서도 노년층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혼자 쓸 수 없고 자식이 있어도 결국 의지해야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걸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젊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벽을 짚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앞을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근육 감소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다는 연구는 이미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하는 스쿼트 20개가 훨씬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존엄입니다. 그리고 이 존엄은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이 넘어서도 근력 운동을 통해 걷는 능력을 회복한 사례는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것인가? 여러분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 하나로 달라집니다. 자식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노후와 내 두 다리로 걸어가는 노후. 어느 쪽이 더 존엄하고 더 자유로운 삶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단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기둥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입니다. 돈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큰 돈이 한번 들어오는 것과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둘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을 편하게 만들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노후는 한 번에 버티는 삶이 아니라 계속 살아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 되고 결국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노후의 현금 흐름은 지켜야 한다는 것.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내 선택권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삶의 주도권입니다. 돈이 있으면 당당해지고 돈이 없으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기 전에 나를 위한 흐름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그게 결국 나를 지키고 관계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일입니다. 하지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그 공허함, 그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감각. 동네에서 작은 일을 돕는 것도 좋고 봉사를 해도 좋고 누군가에게 내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 느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이 없는 노후는 편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주 작아도 좋으니 반드시 나만의 역할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게 삶을 붙잡아 줍니다. 네 번째 기둥입니다. 취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취미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은 어디서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편안한가입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천천히 걷는 것도 충분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입니다.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할까봐, 부담될까봐 삼키는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부담 없는 관계입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고
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만나면 편안한 사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가벼워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는 관계,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지만 아무 관계나 있다고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근육, 현금, 흐름, 일, 취미, 관계.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딱 3가지만 해 보십시오. 저녁 먹고 10분 걷기, 내 통장을 위한 돈 따로 두기,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잘 지내냐고 연락하기. 이 3가지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은 자식도 배우자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